안녕하세요. 일본 행정서사 낙군입니다. 오늘은 일본에서 가장 많이 발급되는 취업비자 중 하나인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비자, 줄여서 기인국 비자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기인국 비자는 일본 취업비자의 가장 기본이 되는 비자지만 실제로 문의를 받다 보면 이 기인국 비자뿐만이 아니라 일본의 취업비자 전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본의 기인국 비자의 발급 조건과 특징, 그리고 자주 하는 오해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인국 비자의 특징으로는 가장 범용성이 좋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비자로 근무할 수 있는 직종이 매우 많기 때문에 일본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사원들의 경우 거의 대부분 이 비자를 받아서 근무하고 계실 거예요. 기인국 비자의 제류 기간은 3개월, 아마 실무에서 3개월은 거의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리고 1년, 3년, 5년 단위로 발급됩니다. 그리고 영주 허가를 신청할 때 중요한 경력으로 인정됩니다. 기인국 비자를 받기 위해서 크게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게 학력 조건. 원칙적으로 대학교 졸업 이상, 학사 학위 이상이 필요합니다. 일본의 단기 대학 그리고 전문학교 졸업자도 일정 조건을 충족시키면 인정되지만 해외에서 전문학교를 졸업한 경우 일정 예외를 제외하고 원칙상 학력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학력이 부족한 경우 10년 이상의 실무 경력으로 대체할 수 있고 국제 업무 분야에 해당한다면 3년 이상의 실무 경력으로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기인국 비자를 받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은 직무와 학력, 경력의 관련성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나의 대학교 전공과 내가 입사해서 일을 하려는 회사의 그 직무 사이에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아주 직접적인 연관성이 필요하다기보다는 직무 간의 응용 가능성이 있다면 폭넓게 인정되는 편입니다. 당연히 전공과 무관한 단순 노동,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의 단순 노동 등을 한다면 비자 발급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인국 비자 발급의 세 번째 조건은 회사의 고용 조건입니다. 급여 면에서 최저임금 이상, 그리고 일본인과 동등 그 이상 수준의 급여가 보장되어야 하고 고용기업이 일본 내 실체를 갖춘 법인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용자뿐만이 아니라 고용기업도 심사 대상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기인국 비자에 대해서 자주 하는 오해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비자를 먼저 받고 취업활동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데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일본의 취업비자는 내정을 받고 나서, 그러니까 이미 회사에 합격한 상태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기업 또한 비자 발급의 심사 대상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업의 카테고리 구분이란 개념이 등장합니다. 일본에서 취업비자를 심사할 때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기업은 카테고리 1에서 4까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카테고리 1 그리고 2의 기업에는 상장기업과 대기업 그리고 정부기관과의 거래가 많은 안정적인 기업이 속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비자 심사에 필요한 제출 서류가 간소화됩니다. 카테고리 3 그리고 4의 기업에는 중소기업과 신설기업이 속합니다. 이 경우에는 기업의 재무상태 그리고 고용계약의 안정성 그리고 외국인의 고용 목적을 조금 더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비자 발급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같은 조건의 외국인이라도 기업의 카테고리 구분에 따라서 비자의 심사 과정이 엄격해질 수 있다는 것은 알아두어야 합니다. 두 번째 오해는 기인국 비자로는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 당연히 아닙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단순 노동은 불어되고 나의 전공과 경력과의 연관성을 주장할 수 있는 업무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건 취업비자의 공통적인 주의사항인데 취업비자는 애초에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한 비자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지정된 직무와 기업에서만 근무를 할 수 있고 혹시 부업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면 자격외 활동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전 직장을 퇴사하고 무직 상태에서 재취업을 할 때까지 그 기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세 번째 오해는 급여는 적어도 괜찮다. 이것도 방금 전에 설명하긴 했지만 비상식적으로 낮은 급여는 비자 불허 사유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입국관리청의 가이드라인에도 일본인의 급여 그 이상의 조건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간혹 일본 취업 그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막연하게 일본 취업을 하면 일본인들보다 떨어지는 대우를 받을 거라고 예상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저도 10년 이상 일본에서 회사원으로서 근무했던 입장에서 외국 생활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했던 어려움은 물론 있었지만 급여 면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도 없이 일본인 사원보다 낮은 급여를 책정했던 회사라면 비자 발급을 운운하기 전에 다른 곳을 알아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안정성과 신뢰도 또한 비자 발급과 갱신의 조건이기 때문에 수상한 기업은 일찌감치 피해갑시다. 마지막 오해는 비자 갱신은 자동으로 된다. 이것도 의외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같은 기업에서 같은 근무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갱신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당연히 비자 갱신도 따로 신청해야 하는데 비자 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할 수 있습니다. 좋은 회사라면 이런 사실을 미리 알고 알아서 대처를 해주겠지만, 관리가 좀 허술하거나 아니면 외국인 사원을 고용해본 경험이 많지 않다면 이걸 깜빡 잊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물론 아쉽긴 하지만 내 비자는 내 문제니까 평소부터 만료 기간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비자 갱신에 대비하도록 합시다.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기인국 비자는 일본의 가장 대표적인 취업 비자로서 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학력과 경력, 직무와의 관련성, 그리고 일본인과 동등한 급여, 마지막으로 기업의 안정성이 핵심 조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워낙에 같은 질문을 많이 받아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데, 취업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를 먼저 신청하는 게 아니라 기업의 내정을 먼저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내가 일을 할 기업이 정해지고 그 기업에서 비자 신청을 지원해야 발급이 이루어집니다. 여담이지만 한국에서 일본 취업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한국 현지 채용을 지원한 기업에 우선 지원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관련된 취업 박람회나 행사가 매년 열리고 있으니까 거기 전부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채용 의사가 확실하고 외국인 고용에 익숙한 회사들이 많이 참가하니까 한국에서 취업 활동을 하시는 분들께는 가장 수월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질문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시청 감사드립니다.